옛날 옛적 멀고도 가까운 도시에서 한때 잠 못 드는 성민이라 불리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성민은 어렸을 때부터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밤이 되면 그의 머릿속은 마치 놀이공원의 회전목마처럼 멈추지 않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곤 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잠을 잘 자는 방법을 찾는 것은 마치 신비로운 미지의 보물을 찾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성민이 처음 시도한 것은 전통적인 수면 전략들이었습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용하고 편안한 음악을 듣는 것까지 성민은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몸은 그 어떤 노력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민은 도서관에서 수면에 관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수면의 비밀 성공적인 수면 전략이었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성민은 수면이 마치 과학이라도 되는 듯이 다양한 요소가 얽혀있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첫째로 수면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조용한 방을 만들기 위해 두꺼운 커튼을 달고 주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화이트 노이즈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이외에도 가장 좋아하는 라벤더 향초를 소개했습니다. 라벤더는 천연 진정 효과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숙면에 도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자기 전 루틴을 새로이 정비했습니다. 성민은 저녁 시간을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시간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식사 후 조용한 독서 시간을 가졌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깊은 호흡 명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민은 무의식적으로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수면 패턴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로 했고 주말에도 늦잠은 금기로 정했습니다. 수면의 규칙성을 지켜줌으로써 성민은 그의 생체의 시계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카페인의 섭취를 조절하며 저녁에는 가벼운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성민은 낮잠을 피하라는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낮잠은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민은 참을 수 없는 날씨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여가를 통해 좀 더 활동적인 하루를 보내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는 그가 신체의 피로를 빨리 풀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민의 수면의 질은 점점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잠 못 드는 성민이 아니라 잠의 귀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밤에 푹 자는 방법을 배우고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끝내 성민은 자신의 인생에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보물을 찾게 되었고 그 후로도 매일 밤 맑은 꿈을 꾸며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이슬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슬은 항상 활력이 넘치는 소녀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소화불량과 변비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중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성적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슬의 부모님은 걱정이 되어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이슬에게 장 건강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그녀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꺼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몸에 유익한 미생물, 즉 유산균을 공급하여 장내 세균 생태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의사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벽을 강화하고 소화 과정을 돕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의심스러웠던 이슬도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 배워가며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식사 후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구르트를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점차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변비가 사라졌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정신적 피로감이 해소되고 학교에서도 더욱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면역력이 강화되어 감기도 덜 걸리게 되었죠. 이슬은 장 건강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매일 가족들에게 풍부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할 수 있는 식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트, 김치, 발효 음료 등 다양한 음식을 테이블에 올리며 가족 모두가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친구들에게도 프로바이오틱스의 중요성을 전파했습니다. 친구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게 되면서 이슬은 자연스럽게 웰빙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영감을 주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경험한 사람들은 저마다 건강한 변화를 느끼며 생활의 질이 개선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슬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건강한 생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슬은 자신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녀 이슬의 조그마한 노력은많은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한 장 건강의 중요성은 두고두고 회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늘도 이슬 덕분에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할 때 가장 먼저 목표로 삼는 것은 체중 감량이다. 과연 어떻게 살을 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끝에 다이어트를 시작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중도 포기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이 실패의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잘못 설정된 식사 타임 테이블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 시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다이어트의 성패가 갈리기도 한다. 많은 다이어터들이 공통적으로 빠지는 함정 중 하나는 아침을 걸러서 점심과 저녁에 배고픔을 호소하며 폭식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하루에 섭취하는 총 칼로리를 올리고 체중 증가로 이어진다. 어느 날 직장인 영수는 다이어트를 결심한다. 그는 아침 일찍 출근해야 했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이 있었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칼로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식사를 하지 않고 출근하였다. 하지만 점심시간 즈음이 되자 그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울렁거렸고 이는 업무 중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영수는 배고픔에 이성을 잃고 점심 식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각종 스낵을 찾게 되었다. 결국 점심 때는 스낵화와 함께 과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저녁 역시 극도의 허기진 상태에서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다시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떤 날은 다이어트를 지키기 위해 오후 6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늦은 저녁에 늦잠으로 인한 식사 당금증 및 야식을 억제하지 못해 종종 배달 음식의 유혹에 빠지기도 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났고 결과적으로 영수는 초반의 다짐과 달리 체중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영수는 고민하던 중 다이어트에 성공한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친구는 식사 타임 테이블이 다이어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며 그 개선 방안을 함께 도모했다. 아침에는 간단한 곡물 시리얼과 과일로 시작하여 점심에는 염분과 당분이 적은 단백질 위주의 식사, 그리고 저녁에는 가벼운 샐러드를 추천하였다. 중간중간 작은 견과류나 과일을 통해 허기를 달래는 것도 조언해 주었다. 그 결과 한 달이 지나자 드디어 체중 감량에 성공한 영수는 깨달았다. 다이어트는 단순한 칼로리 제한이나 식사의 무작정 축소가 아닌 올바른 음식 배분과 타임테이블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식사 타임테이블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영수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 식사로 열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며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그는 다이어트라는 긴 여정에 새로운 장을 성공적으로 쓰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분주한 도시에서 벗어나 깊은 숲속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태훈이었고 그는 대기업에서 오랜 시간 일하며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회복의 시간을 갖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태훈은 마을의 한적한 끝자락에 있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울창한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 그야말로 자연의 풍속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태훈은 그저 여유롭게 바람을 맞으며 걷기만 했습니다. 그는 도시에 있을 땐 잊고 있었던 새들의 노랫소리와 나뭇잎들의 속삭임을 들으며 점점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훈에게 자연 속 건강법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스트레칭을 하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을 때 산으로 올라가 산책을 했습니다. 강가에서 발을 담그며 물의 차가움을 느끼고 큰 돌 위에 앉아 명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태훈의 몸과 마음 모두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인근에 있는 작은 밭에서 직접 나무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화학 비료 없이 자란 이 신선한 채소들은 그의 식탁을 건강하게 채웠습니다. 태훈은 직접 키운 채소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며 자연의 그대로의 맛을 느꼈습니다. 도시 생활 속에서 잊고 지냈던 진짜 음식의 행복을 다시금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유로워진 마음 덕분인지 매일 밤 태훈은 달과 별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곳은 빛 공해가 없는 덕분에 하늘 가득 펼쳐진 별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에서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자연이 주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태우는 그곳에서의 생활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았고, 번아웃에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 없이 목표를 찾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태우는 자연 속에서 찾은 건강법을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태훈의 이야기는 자연이 주는 힐링의 힘을 믿고 삶 속에서 작게나마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면역력은 우리 몸이 외부의 병원체나 유해한 물질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식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우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인은 다채로운 영양소의 섭취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건강한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의 적절한 믹스를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적절하게 섭취하지 않게 되면 면역 반응이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면역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합니다. 예를 들어 감귤류 과일, 딸기, 키위, 브로콜리, 피망은 비타민C가 대량 함유되어 있어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의 생산을 촉진하고 항체 형성을 돕습니다. 또한 비타민 D도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자연광을 통해 피부에서 생산되지만 식사를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기름진 생선은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계란, 버섯 역시 훌륭한 비타민 D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조절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셀레늄과 아연 같은 미네랄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 미네랄은 면역세포의 적절한 기능을 지원하며 특히 해산물, 견과류, 씨앗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조류는 셀레늄이 풍부하고 호박씨는 아연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단백질 섭취도 놓칠 수 없습니다. 단백질은 면역세포의 구성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육류, 계란, 두부, 콩류에서 고품질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지방은 염증을 조절하고 면역 반응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견과류에서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분 공급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물은 영양소와 산소를 면역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며 신체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일주일 동안의 식단을 계획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는 오트밀에 신선한 과일을 곁들이고 점심으로는 생선구이나 닭가슴살에 다채로운 채소 샐러드를 곁들이며 저녁 식사로는 두부나 콩으로 만든 스튜와 통곡물밥을 선택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면역력 강화 식단은 단순히 면역 반응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호전시켜 줄 것입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은 일회성 노력이 아니라 지속적인 식습관의 변화로부터 오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연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